네, 안녕하십니까. 업앤다운 이건입니다. 속보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국방부 쪽에서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쪽으로 진격을 한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 동부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내부로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거 인민공화국 두 개가 지금 러시아 쪽으로 좀 붙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지금 평화유지군이 이제 실제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푸틴 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고 지금 군대를 넣고 있는 것은 평화유지군이고 우크라이나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두 공화국 자체가 배신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후환을 좀 막기 위해서 지금 평화적인 차원에서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악재를 좀 보게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내용들 체크하면서 방어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출발합니다. 네, 12시 후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들의 한숨이 좀 깊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대에서 2.1%까지 더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장대 음봉인 상황이고요. 2660포인트 지금 등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형주 쪽에서 1% 이상 거의 2%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온다라는 점이 시장의 주요적인 악재가 되고 있고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1.3%로 갭다운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점이 낮아져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10시 구간에는 계속 하락하면서 2669포인트 여기가 첫 번째 저점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이하로 더 내려가 있는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사고는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팔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합니다. 지금 1,000억 원대 매도세가 지금 3거래일째,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지속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전에 3,000억이었는데 지금은 4,300억까지 1,000억 원이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의 상황도 안 좋습니다. 왜 1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됐고 어제 대비해서도 매도세가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쪽에서 팔고 있는데 3,600억에서 지금은 4,800억. 그러니까 매도세로 따지면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더 크게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속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4% 더 밀립니다. 장대 음봉이고요. 855포인트. 장중에 저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주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게 되면서 주요 수급들이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팔고 있다는 부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도 이제 1%대 하락을 보여주게 되면서 부진한 모습이 나와줬었습니다. 지금 거래소하고 차트의 그림이 거의 비슷하게 9시보다 10시, 10시, 11시, 12시 계속해서 낮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장중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역시 여기서 방어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말부터 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기관보다 강한 부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반 매도합니다. 외국인 4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고요. 일별 매도량으로 보게 되면 어제까지 좀 줄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IT 쪽에서 팔고 있는 외국인이 되겠는데요. 990억에서 지금은 1,700억까지 매도세가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옆에 있는 기관 보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역시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680억에서 750억까지 그래도 그나마 기관의 매도세는 좀 천천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가 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밀리는 가운데 이렇게 밀릴 때 과연 어떤 부분을 저가매수 측면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외국인의 흐름을 좀 볼 텐데요. 자, 우선은 SD바이오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좀 자세히 보겠는데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많은 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D메모리 쪽에서는 DB하이텍이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은행주 KB금융이 오늘 들어가 있고요. KTNG까지 전자담배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 속에서 지금 외국인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죠. SD바이오센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지금 17만 명 이상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그런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진 그런 흐름입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금 미국 쪽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국내 이제 실적 추정치까지 상향을 좀 반영을 하면은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해도 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이런 방역 체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대규모 계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민간에서도 계속 이런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를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가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사는데요. 지금 매수세가 많이 증가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3%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최근에 한번 시세 한번 냈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그나마 좀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2,000원 선에서 바닥 만들고 있고요. 전 고점 바로 저 위치죠. 지금 2월 4일 날 나온 그런 기록인데요. 저거 대비해서는 한 18%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제 지수가 워낙에 좀 밀리다 보니까 추가 상승 없이 장중에 한 고점을 유지하는 정도 이렇게 되면서 고가는 56,400원까지 갔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들어가 있네요. 자동차 부품 쪽이 되겠고요. LG전자와 은행주 쪽에서 여긴 또 신한지주를 담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은행주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는 다른 엔터 3사가 좀 들어가 있다는 부분 하이브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가스공사 이거 역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에너지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내용 속에서 가스공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 체크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이슈가 있죠. 리오프닝, 거기에다가 신사업까지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다른 것은 신사업까지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우선은 공연 쪽에서 BTS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소속사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제 오프라인 공연을 하면은 그 수익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늘고 있고 지금 외국에서 한번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좀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고요. 신사업 쪽에서는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게 NFT와 그리고 게임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계속 하는 그런 시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MOU와 관련된 내용들도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런 아티스트들을 좀 더 이런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쪽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가는 이런 상황이죠. 한 달 만에 한 20%가량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주가 상승은 연기금을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하이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좀 세부적으로 다른 수급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이 7거래일째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목도 이틀째 올라갑니다. 자, 지금 일봉상 1월 28일에 저점을 기록했었고 그 다음에 상승하고 2월에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강 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시장 심리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고가가 거의 29만 원까지 나왔었고 현재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 5가지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외국인은 SM 사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하이브랑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이거는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약간은 다른 종목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TK 케미칼과 카카오 게임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익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반도체 만들 때 특수가스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여기 이것과 관련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요. 지금 국내에서는 워낙에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면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군사가 이동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험악한 분위기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에 반도체를 만들 때 핵심 소재 중에 하나, 이 특수가스에 들어가는 소재를 러시아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면 수입하기 애매해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더 이어진다. 회사 입장에서는 희소성이 생기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원익 머티리얼즈에 반영이 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이 종목 사고 있고요. 오늘 6%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탁 튀어 올라가는 일봉상의 흐름, 그리고 거래대금도 확실하게 실리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작년 6월부터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가 지금 올해 2월 들어서 이 전쟁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주요 박스권을 확실하게 뚫어내면서 올라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장 초반 9시대 강하게 우상향을 한번 했었었고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따라는 이후의 고점에서는 계속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움직임만 체크를 더 해볼 텐데요. 자, 기관은 파인테크닉스, 이거 이제 폴더블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같이 좋게 본다는 내용, 그리고 S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젠, 게임 회사이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들어있는데요. 자, 폴더블 쪽으로 파인테크닉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폴더블과 관련된 좋은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 폴더블에 힌지를 넣는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갤럭시 S20 새로운 핸드폰을 출시를 했죠. 지금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이 갤럭시 노트의 그런 분위기를 승계한 그런 모델까지 같이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지금 히트가 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판매가 지금 100만 대를 넘겼고요. 이틀 전에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사전 전체 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게 펜이 있었었는데 그 펜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따로 갖고 다녔어야 되는데 이번 건 또 안에다 넣고 다닌다는 그런 장점까지 있게 되고요. 또 이런 갤럭시 노트 또 아저씨들이 되게 좋아했었죠. 이러한 그런 수요까지 겹치게 되면서 오늘 파인테크닉스 그동안 4년 후에까지도 이 폴더블 시장이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되는 덩달아 부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있지만 매도 물량이 일별 단위로 점점 줄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오늘 반등 나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좀 우상향을 하고 있죠. 완만하게 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외인의 물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장 초반에 급등했고 11시 때 추가 상승이 한번 또 나옵니다. 오늘 시장 하락하는 거에 비하면 오늘 파인테크닉스는 상당히 견조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장 접어들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박찬홍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속보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조금 전부터 이제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푸틴이 이제 돈바스 지역에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는 소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도 일제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을 한 뒤에 이제 평화 유지군 투입을 준비하던 러시아였는데 결국 돈바스 지역 군사 작전에 이제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지수 상황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푸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밝힌 모습인데요. 돈바스 지역이라는 그 특성상 이제 러시아 반군 지역으로의 군사 진출이라는 점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그 의미가 분석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18일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 금액이 조금씩 확대가 됐었고요.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지난 1월 달에 보면 풋옵션 매수가 400억 원대의 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그 지수 급락세가 나타났던 모습과 같이 또 오늘 하락으로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뭐 파생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시장의 어떤 뭐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우려는 좀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돈바스 지역이 친러 반군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군사작전 돌입이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과 유럽은 이에 준하는 제재로 좀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에 굴하지 않고 군사작전에 돌입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과 유럽이 또 어떤 대응이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연속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방어적인 시각으로 또 방어적인 자세로 이제 시장을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점도 있어요. 전쟁은 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쨌든 이 전쟁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전쟁이 직접적으로 된다 얘기가 나오면 재료가 좀 소멸돼서 저가로서 좀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총성이 들리면은 뭐 주식을 매수하라는 그런 증시 격언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지난주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장중 내내 보면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계속 지속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관련한 우려들이 우리 장중에서는 조금 계속 좀 둔화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하락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역으로 이제 되면서 시장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우려가 이제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를 완충으로 두고 이제 군사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가 어떤 긴장이 계속 장기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불확실성 해소라고 단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시장을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떤 좀 조심스러운 자세로 시장을 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에 비해서 차장님은 약간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가보자라고 조언하십니다. 그럼 시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 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SD 바이오센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밀리는데도 세죠? SD 바이오센서 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에 이제 상장된 SD 바이오센서는 진단 키트로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가장 큰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 화려하게 상장을 했지만 피크아웃 우려에 이제 상장 이후 주가 상승세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또 뭐 방역 체계 전환으로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수요가 이제 급증하면서 2월 초 한 차례 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역시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모습인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연기금의 매수세입니다. 작년 12월 6일 21만여 주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하루 이제 조금 매도한 것을 빼고는 연속 매수세가 이어진 모습인데요. 12월 6일을 기점으로 누적 매수량이 23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처럼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매수를 이어오면서 누적으로 169만 주 가량을 순매수한 상황입니다. SD바이오센서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로 2020년 영업이익이 7,300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무려 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브레이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적을 통해서 그 현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해까지도 이제 1월 대형 계약건을 비롯해서 2월의 그 신속 항원 검사 수요 폭증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현금이 크게 쌓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관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실제로 이제 M&A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그 SD바이오센서와 모회사 바이오노트는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그리고 상하이 로히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이제 국내외 바이오회사 지분을 잇따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또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CTC 바이오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결국 진단키트로 벌어들인 것을 활용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그 SD바이오 센서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SD바이오센서 시젠과 더불어서 오늘 진단키트 쪽에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 다각화 관련된 그런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인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나요? 오늘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외국계가 이제 매도세가 강한 모습인데요.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고 외국계가 매도를 하지만은 일단 양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수 상황에 따른 어떤 뭐 차익 매물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반해 이제 기관들은 소폭 매수를 보이면서 좀 연속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시장에서는 매출액 1,089억 원에 영업이익 303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60% 정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것으로 전분기 대비로도 이제 큰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화권의 그 고객 사향 수주가 본격적으로 인식된 것이 이제 그 4분기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도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액은 4,500억 원대, 2021년 대비 이제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이제 1,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그 달성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등의 이제 반도체 장비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장비 등에서도 이제 그 높은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올해는 또 이제 태양광 부분에서도 그런 그 성장세가 이제 기대가 된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강한 것이 이런 그 태양광 관련한 어떤 실적 전망에 대한 그 이슈가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수주한 이제 태양광 장비가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또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기관들의 관심 또 시장의 관심이 매수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좀 궁금한데 지금 뒤에 보면은 워닝 머티리얼즈를 이제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특수가스와 관련해서도 오늘 좀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약간 좀 반도체가 뭐 다 내려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차별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특수가스나 관련된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단기로 보십니까? 그 특수가스 부분은 또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한 어떤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원자재 측면에서의 어떤 그 자원 확보 측면에서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과 그런 종목들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내부적으로도 이게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좀 근거가 있는 종목들은 또 상승한다라는 포인트를 좀 집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관 넘어가 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주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 포인트 잡아주세요. 지난해 보면은 이제 26년간 이어온 모바일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사업 구조 효율화에 나선 LG전자가 다시 한번 그 태양광 사업까지 종료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입니다. LG전자의 태양광 사업은 고효율 그 프리미엄 모듈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세계 점유율이 1% 수준이었고
또 폴립실리콘 등 원재료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또 그다음에 그 중국 경쟁사들이 이제 가격 경쟁이 계속 들어오면서 수익성이 계속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태양광 사업의 중단은 그 모바일 사업 중단에서 볼 수 있듯이 LG전자 그 전체 영업이익 개선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 모두에게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및 태양광 사업 정리로 사업분의 적자 부분은 이제 그 자동차 부품 부분만 남았는데 자동차 부품 부분은 이제 투자 확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 사업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로의 연기금 매수세도 2월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구광모 회장 체제에서 이 같은 사업 구조 효율화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연준의 금리 인상 등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빠른 어떤 레벨업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번 하락기에 조금 관심을 두시면서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LG전자 회장님 바뀌고 나가지고 확실히 좀 과감한 이런 결단들 나오는 거 보면서 시장이 좀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자, LG전자 봤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네,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네, 오늘 이 폴더블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잘 가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폴더블 폰 시장이 그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제 화웨이, 오포, 아너 등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고 구글 역시 올해 하반기 첫 폴더블 폰 출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까지 폴더블 폰 출하량이 연간 50%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파인테크닉스와 같이 이제 폴더블 폰 특화 부품 업체들로의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작년 매출액이 4,300억 원, 영업이익은 359억 원을 기록하면서 폴더폰 수혜를 이제 톡톡히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제 폴더블 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폴더블 폰 시장 확대까지 더해진다면 보다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파인테크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폴더블 폰과 관련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인테크닉스까지 네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추천주 때 우리 차장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